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 천칭자리에서 벌어지는 계기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월 17일 날은 수포 풀문이 물고기 자리에서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홍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런 계기일식, 월식의 영향은 제가 1년씩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4월 8일 날 에클립스가 있었던 그 영향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영향들이 끼친다 그랬는데 10월 달은 굉장히 많은 행성들의 위치도 그렇고 또 그 행성들이 모두 다 아로 플래닛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아마 정말 크게 받게 될 거예요. 4월달 에클립스의 영향으로 10월달 지금 들어가는 달에 상당히 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천칭자리에서 카디널 사인이죠. 천칭자리는 정의 또 법적인 어떤 바로잡고자 하는 스케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들어오는 위치예요. 이스라엘 넷야후가 전 자세한 내용은 읽질 않았지만 3,000개의 삐삐가 동시에 터지고 이스라엘이 동시에 1,000군데 공격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위장에서 뭔가 막 아픈 듯한 느낌?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고자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역사에 남겨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화성은 계자리에서 내년 4월까지 머무르게 되는데 화성이 계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라를 침략받았다든지 왜냐하면 계자리가 국가를 뜻하고 엄마를 뜻하고 보호 본능을 뜻하고 마들리 인스팅크를 뜻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엄마나 가족이나 국가에 어떤 위협이 있다든지 또 내가 믿고 있는 관습 이런 것도 뜻해요.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제일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자리가 계자리예요. 화성이 그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가장 사악하고 안가품을 하게 하는 감정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어떤 행동을 보이는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주 극렬하게 표출되겠죠.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예민하게 자극되는 자리라서 대사건들이 벌어지기 굉장히 쉬운 기간이 돼요. 화성은 계자리에서 제일 강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네가 내 가족을 건드려, 네가 내 가족을 죽여, 너희가 내 종교를 건드려, 내 국가를 침략해. 그런데 그게 감정을 아주 나쁘게 자극하게 돼서 일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감정만큼 우리를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 없죠. 왜구들이 우리나라 여학생 머리를 잡아당겨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었죠. 남자가 보통 어떤 여자의 머리를 당겼다고 사건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그때 환경과 그 상황은 폭발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골과 화성, 천왕성 모두 만나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만남은 하루에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영향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토성과 해왕성도 2025년 2월 26일 날 아주 딱 결합을 하게 돼요. 지금 만나 있지만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토성은 경계선, 장벽, 시스템, 통제 또는 어떤 벽이에요. 벽. 가로지르는 이런 담장 같은 것들. 그런데 해왕성은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경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왕성을 뜻을 가진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내년에 이 세 개의 아러 플래닛들이 내년에 다 다시 만나게 돼요. 사냥자리 역시 카디널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크게 최근에 받았던 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락다운이 있었고 거리두기가 있었고 경제에 폭발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토성과 물고기 자리에 결합이 있었던 것은 1848년 정치적 팸플릿이 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칼 막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쓰게 되고 런던에서 출판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17년도에는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1953년도에는 스탈린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이 있었죠. 그리고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항상 베를린 장벽처럼 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스탈린이 죽음으로써 공산주의가 와해되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났지만 담이 올라갔죠. 담이 생겼어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경계가 생기거나 어떤 체제가 무너지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이 발생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해왕성은 사냥자리에서 2025년 3월 30일 날 만나는데 2039년도까지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1967년, 1969년도 사이에는 베트남 전쟁이 또 있었죠. 2024년 6월 29일 날 토성이 멈춘 자리에서 역행을 했는데 해왕성도 같이 동시에 역행을 했어요. 그리고 토성은 사냥자리에서 2028년 4월 달이나 되어야 나가게 돼요. 제가 왜 6월 29일까지 돌아갔냐?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했어요. 전쟁 에너지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태 몇 달간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의 미래, 그것을 그대로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사냥 자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라고 했죠. 전쟁,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그리고 선구적으로 앞서서 가는 지도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또 독립적인, 그리고 성급한 행동을 하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가서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찬양하는 누군가가 나와서 떠들기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해왕성은 손실, 사람의 죽음, 또는 물, 홍수, 피, 면역체계, 병원, 영적인 대혼란, 안개, 또 미스트, 미디어를 뜻하는 게,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게 해왕성 자리의 뜻이에요. 그리고 목성은 2025년 6월 9일 날 계자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2026년 6월 29일까지 머무르게 돼요. 토성은 3월 3일, 2024년도에 3월 3일 날 해왕성과 만났는데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래요. 그런데 6월 24일 날 다시 바짝 붙었죠. 그리고 11월 12일 날 다시 바짝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 1989년 목성이 계자리에 있던 그 기간, 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만났던 1989년 11월 9일 날 목성이 역시 계자리에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11월 9일 날 무너져 내렸죠. 결국 토성, 해왕성, 목성의 비슷한 위치로 인해서 비슷한 역사의 반복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10월 2일은 천칭자리에서 10도 각도 3분 거리 위치에서 태평양 시간으로 아침 11시 49분에 주변을 가리게 되는 애뉈라 계기 일식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거는 뉴문과 에너지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달은 노드축과 굉장히 가깝게 되는데 특히 천칭자리에 위치해 있는 남쪽 노드에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어떤 과거, 전쟁, 또 정의가 다시 시작되거나 끝나게 되기도 하는 일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클립스는 천왕성 에너지처럼 갑자기 벌어지게 하는, 충격적으로 또는 깜짝 놀라게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게 돼요. 천칭자리는 법적인 어떤 균형을 잡게 되는 스케일을 똑바로 바로 잡고자 하는,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자리의 화성과 염소 자리에 있는 명왕성이 165도 각도인데 이게 쿤디칠리 각도예요. 토성은 명왕성의 45도 각도 위치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시민과 정부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예요. 어쩌면 정부가 사악한 짓을 벌려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든다든지 가두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개자리는 원래는 굉장히 평화로운 자리고 건드리지 않으면 얌전히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화성이 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성격이 평화롭고 남과 다투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인 중에서 물고기 자리, 천칭 자리, 이 두 사인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양보하고 참고 넘어가는 사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개자리 사인은 부모, 자식, 국가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국가가 누군가 내 나라를 건드렸다 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화성이 여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눈에 불꽃이 튀는, 피해 복수, 응징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화성이 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지옥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생동물을 보면 자기의 자식을 건드리면 야생동물들은 아무리 상대가 힘이 센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다 내던지고 눈에 불꽃이 튀면서 덤벼요. 극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증오심을 발휘하게 돼요. 그 보호 본능은 아무리 힘센 사자도 호랑이도 못 건드릴 만큼 무섭게 변하죠.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에너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3,000개의 삐삐를 그렇게 터뜨린 거예요. 국가나 자신들의 전통, 자기들의 믿음, 관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들이스턴 그 중동 국가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초쯤에는 이 행성의 위치로 해서 어쩌면은 굉장히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국심,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만들기 쉬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테러나 대혁명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특히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에너지가 강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이때 태양과 수성이 개자리에서 8번째 집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음모가 벌어지든지, 8번째 자리는 남의 돈을 뜻한다고 했죠. 비밀, 숨어있는 돈, 증권, 은행 테러 등등이 은행 테러가 아니라 은행이나 테러 등등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또 어떤 나라들은 국경을 굉장히 엄하게 닫아 걸어 잠그고 강화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었다면 더 이상은 우리는 안 참는다 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들고 일어나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감정에 치우쳐서 예민하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싸우려 들고 그냥 본능적으로 원시적으로 되기 쉬운 때예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그야말로 온 세계가 화염에 불 끓듯이 들끓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에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기간 동안은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들이 가장 평정한 마음으로 되는 시기예요. 이때 사람들의 굉장히 대이동이 있게 되는 일도 있어요. 7개월간은 화성이 개자리, 사자자리를 3번을 역행했다가 나갔다가 또 역행하고 이러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개자리에 머무르게 되면서 온 세계가 이 제가 말씀드렸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돼요.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에너지와 화성의 영향으로 성급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결정을 하게도 되고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천칭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 달, 수성, 마키마키, 금성까지 금성이 이 천칭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칭자리 역시 카디널 사인이죠. 모두 화성과 90도 각도예요. 그런데 화성 역시 개자리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디널 사인과 카디널 사인이 90도 각도가 되는 거예요. 황소자리 위치에 있는 천왕성 그리고 북쪽 노드 카이론 에리스 행성과도 90도 위치가 돼요. 이 행성들은 다 아우터 플래닛이거나 소행성이기 때문에 주행하는데 몇백 년씩 걸리는 행성들이에요. 염소자리의 식량의 신인 시리스와는 180도 위치해요. 이것은 카디널 그랜드 크로스라고 불러요. 행동이 빨라지고 행동도 많아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서 끊이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의 변화가 순식간에 벌어지기도 될 거예요. 기후나 화재나 홍수로 인해서 식량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요. 지금은 그래도 견디고 있지만 순식간에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농사 짓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기후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농법을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0월 5일은 천칭자리의 수성이 개자리의 화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극심한 후회를 한다든지 엄청난 논쟁 또는 다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10월 9일은 목성이 쌍둥이 자리로 스테이셔너리 역행을 시작해서 2025년 2월 4일까지 머무르게 돼요. 역행하는 동안 지구에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법적인 일들이나 우리의 생각과 믿음,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전통, 관습, 또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180도로 반대로 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질 거예요. 10월 12일은 명왕성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전쟁이 펑 하고 벌어지든지 왜냐하면 천칭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에 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날이에요. 국가 간에 자기들의 파워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월 13일은 수성이 명왕성은 현재 염소자리 29도 각도로 아슬아슬하게 걸터 있어요. 이제 11월 19일이 되면 6주도 안 남았죠. 지금 6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로 이제 물병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10월 13일도 굉장히 큰 뉴스가
펑 하고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월 12일, 13일 모두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굉장히 쉬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은 정갈자리로 들어가요. 이날 10월 14일은 수성이 전갈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큰 진실, 비밀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천칭자리의 태양과 개자리의 화성이 90도 위치에 있는데 숨어있던 적들이 생겨나서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금성과 천왕성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 이것은 은행에 사건이 터진다든지 돈에 관련된 일, 화폐에 관련된 일, 또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들의 관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부라는 것은 wealth를 얘기하죠. 부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될 거예요. 10월 17일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풀문이 산 양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러면 그 영향은 며칠 전부터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압력밥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폭발하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이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10월 달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프레셔 쿠커가 터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10월 달은 여러분들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명상을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날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또 끝도 있는 법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 발자국을 되짚으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채우길 바라요. 여기까지 10월 초반 점성학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